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산 실적 리뷰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제가 DLS랑 로보틱스의 사업 성과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DLS랑 로보틱스는 두산의 100% 그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업 성과는 실제로 두산의 기업 가치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고요. 특히 그 이번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DLS랑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규모가 좀 작다. 그 두산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번 실적을 통해 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그 매출액 가이던스가 작년보다 확실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얘네들의 가치가 두산의 가치에도 충분히 연동될 수 있는 규모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제목을 좀 그렇게 적어봤고요. 지금서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체 사업의 수익성이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적어놨는데 두산을 보실 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연결 실적을 보시면은 안 됩니다. 연결 실적보다는 자체 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연결 실적을 보시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두산의 대부분의 연결 자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긴 또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실적을 가지고 두산의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얘기하기에는 두산의 전체 실적의 사이즈하고 에너빌리티 실적의 사이즈가 워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그 작년 대비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지배주 순이익도 좀 줄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실적 왜 이렇게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에너빌리티 실적이 작년보다 좀 빠진 것도 있지만 거기 더해 가지고 두산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부 매각한 거에 따른 중단 사업이익이 그 작년도 1분기에 126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기고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거를 비교하면 안 되고 에너빌리티 실적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 사업이 어땠는가 저게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18.7%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YY로 5.6% 성장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충분히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별도 쪽으로 가게 되면 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9.9% 정도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그 별도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줄었냐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주사업 부분에서 아무래도 두산은 지주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두산그룹의 로고가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성 비용이 약 100억 원 이상 반영이 됐고요. 이제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별도 실적 자체는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리포트의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DLS랑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어요. 그 두 가지를 하이라이트를 했고요. 하나는 글로벌 교역 조건이 안 좋죠. 근데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비지 부분의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별도 실적이 좋아진 거는 바로 요 전자 부분의 실적이 좋아져서 별도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반기에 전자 부분의 매출액과 관련된 전망치를 작년 대비해서 12.7% 증가한 5,091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1분기에 2,459억 원이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회사 전망으로는 1분기보다는 2분기의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이 회사의 CCL, 전자 부분의 매출은 반도체용 CCL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용 CCL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용 CCL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으로 나가는 메모리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용 CCL은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요 소재, 이 고속, 저선실에 따른 이 소재 수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자동차 쪽 혹은 에너지 쪽으로 이 분야 확장을 지금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 에너지랑 자동차 분야로 대표가 되는 신사업의 매출액 목표로 22년에는 690억 원 수준에서 앞으로 5년 후인 2026년에는 5,800억 원까지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LS랑 로보틱스입니다. 저는 이 두 개 법인에 대해서 사업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DLS랑 로보틱스 그리고 DMI 이거는 이제 드론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개가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신성장 그 자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에 세 개 회사 합쳐서 매출액을 36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21년도에는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1,033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배 가까이 증가한 2,114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세계회사의 1분기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9% 성장을 한 17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DLS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목표를 1,1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목표를 78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뭐 매출액도 충분히 커졌지만 올해 2분기에는 DLS 그리고 3분기에는 로보틱스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회사 쪽에서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커지는데 수익성까지 좋아진다면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실적 전까지는 이 DLS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두산의 적정 시가총액 계산할 때 뺐었어요. 근데 이번서부터는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L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PSR 1배를 적용해서 1,100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비슷한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지금 PSR 멀티플이 1.5배 정도 받고 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한 1,200억 정도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장성, 연간 100%씩 성장을 하죠. 를 감안해 보면 이런 멀티플은 상당히 보수적인 멀티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인데요. 한번 목표 주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자체 사업을 보면은 전자 부분의 EBITDA 1,200억 원 그 전망치 기준으로 멀티플 8배. 이거는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전자 CCL 하는 기업들이 한 8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고요. 9,600억 정도로 계산을 했고 정보통신 부분은 멀티플 5배. 그리고 이 수소 부분은 이제 지난 분기는 40배까지 올려줬었는데 최근에 수소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 좀 낮아진 거 감안해 가지고 20배로 좀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쪽에 대해서는 15배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PSR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제 로지스틱 솔루션하고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자체 사업에 대한 가치를 2조 1,830억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가 있죠. 에너빌러티에 대해서 35.6% 갖고 있기 때문에 4.6조 원, 오리콤, 그 다음에 그 순차익금 감안해가지고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할인받고 있는 게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평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주당 26만 1천억 원 정도의 적정 NAV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기존에 2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지금 주가랑 워낙에 갭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8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갭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정 가치가 높은데 왜 주가는 이 가격에 머물러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꼬였죠. 그 대주주가 지분을 블락딜로 매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손절 물량이 좀 같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원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정책 테마주 관점으로 두산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 관련된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혹은 원전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경계 매물 같은 게 지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들의 가치, 자체 사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2분기서부터는 테스나 연결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연결 숫자도 조금 더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